자,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겉넓이는요, 이렇게 도형을 보고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내 손에 와닿는 모든 면적들의 합을 우리는 입체 도형의 겉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입체 도형을 봤을 때 작은 원기둥 하나 그리고 큰 원기둥 하나, 이렇게 원기둥을 두 개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큰 원기둥 위에 작은 원기둥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요게 안쪽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겉넓이를 구할 때 우선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만져지는데 바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합치면 보세요. 요렇게 생긴 반지름이 6인 원의 면적이 만져지고 다시 밑으로 요렇게 내려가면 요게 부분이 만져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6이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니까 요게 부분이 2일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얘네들을 합쳤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의 넓이 하나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하고 합치면 아래 나타내고 있는 이 큰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 밑넓이하고 일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의 넓이 두 개를 구하면 밑면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의 면적은 다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옆면을 볼게요. 옆면은요, 지금 이 작은 원기둥의 옆면이 하나 있고요. 그죠? 그리고 큰 거, 이 큰 원기둥의 옆면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우리 원기둥을 펼치면 옆면은 무슨 모양이죠? 그렇죠?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부분을 먼저 제가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직사각형 모양 하나가 그려졌고, 이 직사각형의 높이, 여기가 세로, 여기는 7cm. 이제 가로가 문제인데, 이 가로는 밑면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밑면의 둘레, 즉 원주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됩니다. 자, 여기 반지름이 6이었으니까요. 우리 원주 어떻게 구해요? 지름, 즉 원주율도 주어졌으니까 지름 곱하기, 자, 지름 곱하기 원주율. 요것을 이용해서 우리 원주를 구하죠. 지름이 여기서 반지름이 6이니까 6 곱하기 2가 되고 거기에 원주율 3을 곱해서 작은 원기둥의 직사각형 옆넓이를 이렇게 구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큰 거 갈게요. 자, 이제 큰 거. 자, 큰 거는 또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또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죠. 자, 높이가 얼마인가 볼게요. 높이가 8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8cm. 8cm.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주 구하는 공식,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구해줍니다. 여기 지금 반지름이 8이에요. 자, 그러면 8에다가 2를 곱해서 지름을 구하고 거기에 원주율 3을 곱해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구해서 다 각자를 어떻게 한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 그러면 꼼꼼하게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원. 이 우리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구하죠. 반지름이 8. 8 곱하기 원주율 3. 그런데 몇 개 있다? 2개 있어요. 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 더하기. 가로가 6이 12 곱하기 3. 12 곱하기 3 하면 36. 자, 36 곱하기 7. 그 다음 여기가 2, 3은 6, 6, 8에 48. 거기다 곱하기 8. 우리 이렇게. 그래서 모두 더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 들어갈게요. 8, 8에 64. 곱하기 3, 4, 3, 12, 6, 3, 18, 192. 자, 192에다가 또 2를 그러면 4, 2, 9, 18, 2, 1은 2, 3. 384죠? 여기에다 더하기. 6, 7에 42. 7, 3, 21, 252. 더하기 8, 8에 64. 4, 8에 32에다가 6 더하면 38. 자, 이제 이 친구들을 모두 더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더해 볼게요. 먼저 앞에 거부터. 384, 여기도 384 이렇게 했네요. 그럼 먼저 384 곱하기 2 한 다음에 252 더할까요?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차례대로 해도 되고 더하기는 우리 친구들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자, 384 곱하기 2, 248, 28에 16,
2, 3은 6, 768. 자, 거기에다가 252를 더합니다. 자, 하나 올라가죠? 자, 요거 6이고 얘도 6이고 6이 12. 7하고 2하고 그다음 9에다가 1을 더하면 10 이렇게 되면서 1020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무엇을 또 써주셔야 됩니까? 단위를 쓰셔야 되죠. 단위가 무엇이었나? 라고 봤더니 센티미터였습니다. 그렇다면 1020 제곱 센티미터라고 정답도 이렇게 단위까지 써서 꼼꼼하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해봤어요. 1020 제곱 센티미터가 정답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2번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얘는 또 무슨 모양인가요? 마치 방에 있는 쓰레기통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그죠? 봤더니 지금 이 부분은 원기둥의 절반, 반이고요. 얘는 그냥 직육면체, 그죠? 그것이 이제 사각기둥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건널비라고 했으니까 손으로 만져지는 모든 부분의 넓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고 싶으세요? 우선 첫 번째, 원기둥의 건널비의 반을 구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사각기둥. 자, 이 사각기둥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겹쳐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소감까지 넣고 만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한 번은 빼줄 겁니다. 두 번째, 이 사각기둥, 이 직육면체의 넓이를 구하고 거기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빼요. 그래서 요것을 3번이라고 해서 1번 구하고 2번 구하고 거기에서 3번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는지 순서는 알려드렸어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원기둥의 건널비부터 구할게요. 자, 우선 원기둥. 자, 원기둥의 건널비. 자, 그러면 절반은 맨 마지막에 할 거니까 그냥 이 원기둥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할게요. 자, 얘는 이렇게 생겼고, 반지름은 얼마예요, 여기에? 2죠. 2. 그리고 높이가 얼마? 6. 자,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그냥 먼저 구할게요. 자, 그러면, 자, 계산합니다. 밑넓이. 자,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 자, 여기에다가 이거 몇 개? 2개. 그죠? 밑넓이 곱하기 2잖아요. 거기다가 옆넓이.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는 펼치면 직사각형이 되죠?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되니까 높이는 그대로 6이고 이 부분은 원주를 이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반지름이 2니까 2의 2배에다가 원주율 3까지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는 4, 4, 3, 12 곱하기 6 이렇게요. 그러면 원기둥의 건널비는 끝이 나는데 내가 필요한 거는 딱 누구만 필요합니까? 딱 절반. 반밖에 안 필요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원기둥 건널비에다가 나누기 2를 해주니까 주어져 있는 식에서 나누기 2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계산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2는 4, 4, 3, 12, 12 곱하기 2 하면 24. 더하기 2, 6, 12. 6, 1, 6, 72. 요거 나누기 2. 해보면 이렇게 더하면 96이에요. 96 나누기 2. 그러면 2, 4, 8, 2, 8에 16 이렇게 되면서 자, 이 원기둥의 반에 대한 건널비는 48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것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2번은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 직육면체의 건널비 전체.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먼저 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직육면체의 건널비 어떻게 구하죠? 자, 똑같이 생긴 모양들이 각각 2개씩 있고 세 쌍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세 쌍을 각자 구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곱하는 거. 즉, 여기는 직육면체라고 놓고 자, 7 곱하기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2하고 2를 더니까 4가 되겠죠? 4. 자,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 구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6 곱하기 4. 6 곱하기 4.
더하기. 이번엔 이거, 그죠? 7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7 곱하기 6.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모두 몇 개 있다? 2개씩 있다. 이렇게요. 그죠? 자, 그러면 4, 7에 28, 4, 6에 24, 6, 7에 42.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산 들어갈게요. 요렇게 더하면 8에다가 3가 12, 52. 52에다가 42를 더하면 4, 94. 거기에다가 곱하기 2배. 그럼 2, 4, 8, 2, 9, 18, 188 제곱센티미터가 바로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끝나면 아니 안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여기 부분에다가 또 뭘 쓸 거냐면요. 세 번째, 아까 3번 얘 겹쳐져 있는 친구는 한 번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빼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거기 안쪽까지는 선생님이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4 곱하기 6입니다. 자, 그래서 4 곱하기 6, 4, 6에 24를 이렇게 구해주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저기 써져 있어요. 1번하고 2번을 더하고 거기에서 3번으로 나온 친구를 빼세요. 자, 1번이 아까 48. 그 다음에 2번이 188. 자, 거기서 빼기 얼마? 24.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할게요. 자, 48에다가 188을 더해요. 자, 그러면 16, 13, 236. 그죠? 자, 236에서 다시 24를 빼요. 2, 1, 2.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답은 212. 단위는 제곱센티미터라고 정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입체능의 건널비를 구해봤는데요. 자, 순서를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되 반만 구하자. 얼마? 반만. 자, 직육면체의 넓이를 구하자. 구해요. 그런 다음 안쪽에 있어서 만질 수 없는 부분의 넓이를 빼주자. 그것이 세 번째 이 부분.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212 제곱센티미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수 없이 계산 꼼꼼하게 하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